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유엔이 이례적으로 탈북자의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긴 투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최근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주찬양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과 이들에게 북한과는 다른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속고 살았다고 느끼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은 이런 데서 살게 할 수 없다. 아빠가 일차로 먼저 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이 이렇게 먼저 가게 되고 제가 남았을 때는 18살 그때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찬양 씨는 자신이 북한에 남으면 가족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 생활은 쉽지 않았다고 주 씨는 밝혔습니다. 보위부의 끊임없는 감시가 계속됐고 특히 몇 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주 씨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주 씨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정말 자식을 두고 왔다는 그런 고통은 어디 다른 데다가 비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밥도 대한민국의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게 맛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잠도 자도 말편잠 못 자고 악몽에서 헤매지요. 주 씨는 마침내 2010년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 중국으로 탈출한 주 씨는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돼 처형될 위험 속에서 태국으로 건너간 뒤 한국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 씨는 가족들을 만난 다음 날 아침 눈을 뜰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가족이랑 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 목소리도 들리고 동생들 목소리도 들리는데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이게 막 꿈 같아서 눈을 딱 뜨면 무엇이가 막 깰 것 같은 그런 거. 서울에 정착한 이후 새로운 자유와 문화에 적응하기에 바빴던 주 씨는 이제 TV 출연과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몰래 목숨을 걸고 자유의 목소리를 들었던 경험이 있다며 지금도 북한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링크의 박석길 국장은 주 씨의 노력은 탈북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She's helping South Korean and even international audiences understand a lot more than we used to about North Korea. 한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해하는데 주 씨의 그와 같은 노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씨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를 깨닫고 우리 한민족이 지금 분단돼 있지만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을 향해서 이렇게 힘내서 올 수 있도록 푸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유엔 내에서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로 지난 몇 년 동안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설치와 COI 최종 보고서 발표,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 개소 등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제작한 동영상의 예고편을 직접 감상하시겠습니다. This is a system that has no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in terms of its hold on its own people. North Korea, its people trapped in miser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uses public executions still to this day. A story of immense courage and escape. 두만강을 넘을 때 저는 헤엄을 쳐서 넘었어요. And the struggle to build understanding between divided peoples. Through my story, people can understand North Koreans' life. (20분) 분량의 동영상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긴 투쟁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과연 평화 통일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동영상입니다.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31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연 직후 대언론 발표를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발표에서 한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시급한 도전인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12시 5분까지 약 75분간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입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도발을 통해 보상을 얻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최근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는 등 북한 정권에 대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런 중국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예 핵폭풍으로 중국의 압박 책동을 깨부수자라는 적개심이 가득 담긴 내용이 포함된 북한 노동당 문서가 입수됐다고 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로 맞설 것임을 적시한 북한 노동당의 내부 문건을 일본 산케이 신문이 입수해 3월 28일 공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도당 책임비서 명의로 작성된 방침 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탁월한 명도로 우리 조국은 수소탄을 포함한 각종 경량화된 핵폭탄들을 완벽하게 구비한 핵 보유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섰다. 이에 질겁한 중국은 유엔 제재에 미명하에 동북아에서의 저들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릴까 봐 우리에 대한 제재에 발벗고 동참하고 있다.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 여건을 추구할 중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 혁명의 간과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국은 항상 우리 혁명의 시련과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단 한 번도 진심이란 것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간곡한 유은에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중국에 대해 티끌만큼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이전처럼 중국에 호락호락하지 말고 동등한 입장으로 대응해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아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충성 깊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더 엄숙한 시련과 난관이 닥쳐와도 오직 김정은 원수님의 두리에 더 굳게 뭉쳐 주체 혁명 위협에 종국적 승리를 향해 힘차게 싸워 나가자. 이 문서는 3월 10일 노동당 중앙본부에서 각 지방을 통괄하는 도당위원회와 지방 간부들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월 2일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러한 문서 내용에 대해 중국 시진핑 정부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핵으로 중국을 위협하며 중국의 행동을 적대시 책동이라고 꼬집어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산케이 신문은 북한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중국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보리 결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 시련 속에서 북한 주민의 단결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3월 28일 위조 방시 기술이 대폭 강화된 중국의 백위안 신권에서 위조 지폐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이 위폐가 중국 접경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점을 들어 북한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등은 저장성 사오싱에 있는 한 은행에서 지난 3월 22일 고객이 입금하려던 현금 중 100위안 신권 위폐 한 장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화 최고 액권인 100위안 신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위조 방지를 위해 100위안권 정면의 숫자 100이 각도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달리 보이도록 하는 등 7가지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북중 접경 등지에서 유통되는 위안화 위폐는 북한에서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위폐가 중국 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화 $100짜리 초정밀 위폐 슈퍼노트 제조로 악명 높은 북한이 위안화 위폐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추왕은 북한산 위폐는 색상, 감촉, 워터마크, 점자 등이 진짜 돈과 거의 같을 정도로 정교해 속칭 위폐 플러스로 불린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도 최근 금년 초부터 북한의 주요 장마당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위안화와 달러화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위조 화폐를 발견한 북한 주민들이 신고해도 당국이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이 위조 지폐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이상 징후를 보이는 중북 관계와 관련된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단동의 북한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렴철준이라는 영사가 지난 2월 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중국인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렴철준은 아직도 버젓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소식통은 3월 27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렴철준 영사가 음주사고로 중국 인민 3명을 죽음으로 몰아갔음에도 배짱 좋게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군 총정치국 선전부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친형 렴철성의 힘이 작용했다면서 여기에 당 중앙에 어마어마한 백이 있다는 소문과 그 실체는 다름 아닌 김여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백두혈통을 선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렴철성과 김여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거액의 배상금 문제가 중국에서 떠오르자 김여정이 나서서 김정은을 움직였고 최고 존엄의 이름으로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렴철준 영사를 처벌할 경우 군에서 김정은 우상화를 책임지고 있는 친형 렴철성도 철직되어야 한다면서 체제 유지 강화에 급급한 김정은이 자신의 보위 세력을 직접 챙기면서 충성 문자를 다독이려는 목적에 따라 이번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대표들과 주재원들은 이번 사건을 놓고 백두혈통과 관계없는 사람이 사고를 쳤다면 강제 귀국뿐 아니라 엄중한 책벌을 받고 정치적으로 매장됐을 것이라며 백두혈통 인맥 덕에 살아남은 염치가 없어 뻔뻔해진 렴철준 사건이라는 뒷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렴철준은 지난달 중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축 파티에 참석한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중국인 3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음주사고로 사망한 중국 측 피해자들에게 1인당 50만 위안, 총 150만 위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은 이제 아예 외무상이 직접 나서서 핵무기로 미국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다고 엄포를 놓고 나섰습니다. 북한 인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북한 리수영 외무상은 3월 29일 우리는 미국의 핵전쟁 광기에 대처해 우리 군대의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 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했으며 단호한 핵 선제 공격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리수영 외무상은 러시아 타스통신 편집국장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은 조선반도 정세 격화와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를
탄생시킨 근원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미국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 방식에도 다 대응해 줄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며 우리는 탄도 로켓에 장착할 수 있게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실물로 공개하고 대륙간 탄도 로켓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의 핵으로 맞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미국이 한사코 핵으로 우리를 압살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처해 우리는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위해 불가피하게 핵 보유의 길을 택하게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지난 28일 리수용 외무상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타스 통신은 그가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광적 히스테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군의 대응 체제를 선제 공격 체제로 이행했으며 선제 핵 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음을 단호하게 밝힌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3월 13일 방송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면서 머지않아 제2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거론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북한 당국이 많이 다급한 모양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월 28일 조선의 최강의 힘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혁명의 길은 멀고 험하다.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경제 사정이 극히 어려워진 북한 정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내놓은 구호입니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실제로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평양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매달 1kg씩 식량을 거두는 등 고난의 행군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앞으로 3년 동안 식량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식량 절약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농민들에게는 군대 지원용으로 식량을 추가로 더 내놓으라고 하면서 주민들 사이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언급을 통해 실질적인 식량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극단적인 위기감을 불러넣어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5월 노동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최근 경제부문 현지 시찰을 하면서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전일춘 노동당 39호 실장을 8개월 만에 대동한 것도 이 같은 결속력 다지기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국제사회가 39호실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외화벌이에 노력을 기울이는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는 서울 시민들이 전쟁 공포로 탈출하고 있다는 황당한 보도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나섰습니다. 공갈 협박으로는 모자랐는지 이제는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꾸며내는 한심한 모습입니다. 북한 조평통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기 1위는 3월 28일 전쟁 공포에 사로잡힌 서울 시민들 다른 지방으로 슬슬이라는 제목의 2분 48초짜리 영상물에서 서울 시민들이 전쟁 공포에 못 이겨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민족기 1위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참수작전 등에 대응해 북한군 장거리 포병대가 청와대와 정부기관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면서 서울역 승객들의 모습을 고속으로 편집해 서울을 탈출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공포증으로 이러한 추세가 증가되면 서울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황당 무계한 예측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기 1위는 지난해 5월에는 당시 발생했던 예비군 총기 사고의 자료 화면을 인용해서 전쟁 공포증으로 우리 군 장병들의 자살이 속출하고 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남북한 간 포격전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남조선에서 전쟁 공포증이 만연해 주민들이 라면과 음료수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사실을 날조하는 등 과거에도 수차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죠. 여기에 이어 3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참혹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건데요.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해 6월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역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 관련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나 폴슨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장은 최근 데일리 N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향후 북한 고위급 간부들과 다시금 접촉해 관계를 이어갈 기회가 생기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일말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우리는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한 북한 당국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다시는 북한 내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북한 정권 내 인사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는 피해 당사자들에게만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봤을 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의식 제고를 통한 북한 변화 유도 정책에 대해 폴슨 소장은 비단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국이나 지도층에게도 이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때로는 북한의 실세들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계기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아젠다로 적극 올리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았던 과거에 비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졌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긴 어렵지만 점차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탈북자 2세인 콜롬비아 대학 강사 이명목 씨가 쓴 나의 북한에서의 휴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는데요. 그녀는 이 글에서 2009년 자신의 북한 방문 경험을 소개하면서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체제가 북한 주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도 얼마나 삼엄한 감시를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북한 방문 당시 일행 중 한 사람이 버스가 잠시 정차하는 동안 나무 옆에 세워진 자전거 사진을 찍었다가 곤욕을 치렀다고 했는데요. 그나마 사진을 찍은 사람이 중국 국민이어서 최근 북한 당국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미국 시민 원비어 씨와 같이 체포되는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포분들도 북한 방문에 수반되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정확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2015년에는 구속 및 장기 구금 위험이 높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경고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